419혁명의 장본인 이승만 보수 세력은 왜 끝까지 건국 영웅으로 받드는가? 안녕하세요. 1960년 4월 3.15 부정선거와 경찰의 무차별 발포에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 즉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었듯 그의 통치 말로는 헌정사적으로 명백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국부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와이 망명이라는 역사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이 이승만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구조적 이유와 정치적 득실, 그리고 이를 마주하는 주권자로서의 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헌정사적 모순입니다. 바로 하와이 망명과 체제 수호론의 충돌입니다. 이승만 재평가 논란의 가장 큰 모순은 최고 통치자의 마지막 퇴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국민 주권에 의한 축출입니다. 1960년 4.19 혁명은 특정 정파의 정권 투쟁이 아닌 부정선거와 공권력 남용에 맞선 전 국민적 저항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 망명길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가 표방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권력 연장을 위한 독재로 귀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다음은 헌법적 가치와의 정면 배치 문제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불의로 규정합니다. 헌법적 정통성의 뿌리를 4.19에 두고 있는 국가에서 4.19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통치자를 무결점의 건국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은 헌법적 합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사법 절차 없는 민간인 학살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주 4.3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수십만 명의 자국민이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은 대법원 판결과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인 생명권 보호를 유린한 과오는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상쇄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 진영이 이승만을 필요로 하는 4가지 정치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 진영은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부담을 안고서도 이승만 영웅화에 주력하는 것일까요? 첫째, 보수 정당의 계보와 역사적 정통성, 즉 뿌리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계보는 자유당 이승만에서 출발해 민주공화당 박정희, 민주정의당을 거쳐 현재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집니다. 특정 정파가 사회적 주류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국가를 세운 건국 서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격상시키는 작업은 보수 진영 전체를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낸 유일한 정통, 주류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한 상징적 기초 작업입니다. 둘째, 1948년 건국론을 통한 역사 주도권 쟁탈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대신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의 시작인 건국절로 설정하면 현대사의 주역이 독립운동 세력에서 1948년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한 관료와 군경, 지식인 집단으로 대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방 직후 친일 청산 실패나 반민특위 강제 해산, 독재 정권의 초기 실정은 신생국가 수립과 공산화, 저지를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비용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셋째, 반공과 친미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유지입니다. 이승만은 반공주의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국가의 핵심 정체성으로 확립한 인물입니다. 보수 진영은 이승만의 상징성을 강화함으로써 진보 진영의 대북 평화 정책이나 다변화, 외교 노선을 건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북 좌파적 행태로 낙인 찍는 안보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강성 지지층 결집과 문화전쟁, 즉 역사전쟁입니다. 기념관 건립 관련 영화 제작, 교과서, 서술 논쟁 등은 선거 국면에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동원 기제로 작동합니다. 민주화와 인권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사 서술에 맞서 보수 중심의 국가주의 사관을 확산시키려는 문화적 교두보 확보의 성격을 띱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미래의 변수입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반공 프레임의 재편 문제입니다. 만약 북미 관계 개선이나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된다면 전통적 반공, 친미에 기반한 이승만 서사는 정당성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 안보 프레임의 약화입니다. 한국 전쟁의 적대 상태가 공식 종료되면 국내 비판 세력을 통제하고 정통성을 독점하던 주적 프레임의 대중적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논리의 전환입니다.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견제로의 확장입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이를 포기하기보다 미중 패권 경쟁, 즉 신냉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해양 동맹인 한미일 연대의 수호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승만의 친미 결단을 재포장하여 정당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보수의 사적 이익과 권력 투쟁을 마주하는 주권자의 태도와 대응법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번영보다는 과거의 비극을 정략적으로 왜곡하며 사적 이익과 권력 투쟁에 몰입하는 정치 세력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사회적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념적 갈등을 유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을 주권자로서 어떻게 대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 정파적 프레임을 거부하고 냉철한 사실, 즉 팩트 중심의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구호나 영웅화 서사에 휘둘리지 않고 공인된 국가기록, 대법원 판결문, 사료에 기반해 역사적 공과를 냉정하게 판별해야 합니다. 권력자가 주도하는 기억의 조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인지입니다. 둘째, 이념적 선동에 대한 냉소적 침묵을 넘어서 합리적으로 배척해야 합니다. 혐오와 편 가르기를 유도하는 세력의 목적은 유권자의 감정적 반응을 통한 지지층 결집입니다. 증오와 공포를 자극하는 퇴행적 이념 대립에 동조하지 않고 민생과 미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태 정치를 공론장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역사적 연대와 주권자 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특정 정치인이나 권력 집단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증명했듯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 의식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는 연대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론은 과거의 인물이 아닌 현재의 권력 투쟁이라는 점입니다. 이승만 영웅화 논란은 과거 인물에 대한 순수한 학술적 평가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국가의 역사적 주류인가를 둘러싼 현재 진행형 정치 투쟁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외교적 결단이나 초기 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헌정 파괴, 하와이 망명, 수십만 민간인 학살이라는 실증적 과오를 지운 채 무조건적인 영웅으로 미화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역사의 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력의 정략적 선동을 분별해낼 때 비로소 소모적인 이념, 갈등을 넘어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